네, 전 나 박사님과 약간 다른 각도에서 특허법 영역에 대한 경쟁 당국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자신의 특허 기술이 표준 선정기구가 선정하는 표준, 예를 들어서 통신 표준, 아니면 와이파이 표준 이런 데 포함되는 대가로 특허권자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 즉 배제할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프렌드 확약을 한, 즉 페어하고 리즈너블하고 non discriminatory하게 모든 신청업체에게 라이선스를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서 표준에 자신의 특허 기술이 포함된 특허권자가 단계 차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품 단계에서는 라이선스를 안 주고 최종품 단계에서만 라이선스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과연 이것이 경쟁 당국이 개입을 사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부품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안 주고 최종품 단계에서 라이선스 주는 것의 경제적인 효과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저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최종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력이 다른데 지불력이 높은 소비자에게 높은 로열티를 받겠다는 이런 가격 차별의 목적이 있고요. 그 자체는 어감은 나쁘지만 경제학자들은 가격 차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R&D 인센티브가 커지는 거죠. 즉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투자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불력이 높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많이 받고 낮은 소비자에게 낮게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효과는 바로 최종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를 징수하면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R&D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작 뉴턴이 아주 유명하게 말했듯이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역계 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후속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후속 투자에 대해서 무임상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그럼 비교 영향해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SSO, 즉 표준 선정기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경쟁 당국이 개입해야 될 사안이 되는 것은 그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단순히 특허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핵심 부품 시장으로 진출해서 수직 통합해서 그 부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취득하면 그러면 경쟁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프렌드 확약에 보면 크게 봐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는 fair reasonable, 즉 합리적인 로열티만 받겠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경쟁당국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 가격 차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걸 한번 보면 사실 그 가장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품 가격이 10%인데 그 10%에 대해서 프렌드 로열티가 10불인데 거기에 대해서 10%다라고 하면 그러면 휴대폰 그 최종품 가격이 100불이면 거기에 대해서 1% 받으면 사실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그 특허권자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자,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게 특히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재판을 하는데 100불에 대해서 1% 주는 것은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10%에 대해서 10% 주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배심원 재판의 문제가 있다.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효과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드는 보기는 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에 보면 메모리 사이즈가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100불씩 증가하죠. 그런데 실제 비용은 1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애플이 하는 게 아이폰에 장착되는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고 소비자의 지불용을 파악하는 거죠. 가장 적은 사이즈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아이폰은 갖고 싶지만 지불력이 낮은 소비자들이죠. 그러면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지불력이 있으면,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더 높은
사이즈를 선택하게끔 스스로 소비자가 자기 지불 용의를 기업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두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표준 필수 보유권자도 비슷한 가격 차별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칩셋, 즉 부품 단계로 해버리면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아이폰은 메모리 사이즈는 다르더라도 똑같은 통신 칩셋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통신 칩셋의 몇 프로를 받으면 이런 애플처럼 가격 차별을 못 하는데 최종품 가격의 일정 프로로 로열티를 징수하면 애플이 벌려놓은 가격 차별의 판에 통신 셋 보유권자도 참여해서 가격 차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동시에 이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여전히 아이폰의 보기를 들면 애플이 지문인식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인식 기능이란 것은 통신 표준이랑은 아예 무관한 거죠. 그런데 지문인식 기능이 소비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서 아이폰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부품 단계로 라이선스료를 받으면 부품 가격은 많이 안 올라갈 거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최종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애플의 이노베이션에 무임승차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저는 이런 상반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과연 경쟁 당국이 개입할 사안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 부품 단계에서 소진적 라이선스를 무조건 줘라. 라이선스 줘라. 그러면 소진돼 버리면 최종품 단계에서는 그 부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된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더 못 받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 표준 선정 과정을 통해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의 더 많은 부분을 실시권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계 차별을 허용해서 최종품 가격으로 로열티를 받게 하면 표준 필수 특허권자들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SSO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SSO를 생각해서 우리의 기술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권자가 훨씬 더 중요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시권자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단계 차별을 허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 특허권자죠. 실시권자가 이 후속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단계 차별을 이제 금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와이파이 기준을 만드는 IEEE에서는 작년 초에 많은 논란 끝에 특허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품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달라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특허권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표준 필수 선정 과정이라는 것은 경쟁 사업자들의 공동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죠. 그런데 프렌드 확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법적인 경쟁 당국이 허용을 하는 건데 자, 이런 공동행위에 대해서 이 라이선스 정책을 바꾸려면 그러면 보통 개정된 정책이 경쟁법상 문제가 될 것이냐 이것을 미국의 경쟁 당국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경쟁 당국이 살펴보고 현재는 법 집행 의사가 없다. 그게 사실상 승인해 주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DOJ는 승인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이제 IEEE가 지금 현재 단계에 봐서 과거까지는 IPR 정책에 애매모호함이 있어서 단계 차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애매모호했는데 이걸 명확히 해서 단계 차별을 못하게 하는 것이 IEEE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과반수가 찬성을 했으니 이제 통과가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서서 단순히 SSO의 자유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 경쟁 당국이 단계 차별이 발생했을 때 경쟁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자, 그것은 바로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이 핵심 부품 시장으로 진출해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핵심 부품에 대한 지배력은 표준 필수 특허 보유권자가 최종품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협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내가 요구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한테서는 부품을 못 산다 라고 하면 그러면 타임 투 마켓 경쟁에서 아주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라이선스 부당한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 통합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법적인 책무가 부여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배를 한번 들어보라라고 하면 표준필수 특허권자가 자신의 부품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위협이 없죠. 이에 반해서 경쟁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음을 먹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의 첫 번째 차별이고요. 두 번째 차별은 표준필수 특허권자가 휴대폰 업체에게 최종급 업체에게 라이선스 주면 당연히 교차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허에서 너무나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게 자신의 최종 부품 업체에게만 자신의 부품 부분에만 차별적으로 그 권리가 가게 되면 그러면 또한 이제 이게 차별이 문제가 되는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게 좀 이제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최종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과도한 로열티를 징수하면 이게 부품 업체 간의 투자 경쟁에 있어서 그 표준필수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우위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경쟁을 하는데 다른 부품 업체는 투자를 해서 그에 따라서 최종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면요. 그러면은 그 부품을 파는 수익은 자기가 가져가지만 로열티 수입은 특허권자한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부당한 수준이라면 그러면 경쟁 부품 업체가 투자를 했는데 그 부당한 과실을 표준필수 특허권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 제안은 즉 경쟁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가 머리에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모토로라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해서 자기가 프렌드 확약을 해서 금지 청구를 안 하겠다, 라이선스 주겠다고 한 특허 가지고 금지 청구한 행위. 그리고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슬라이드 온 락이든 특허를 쓰지 말라라고 특허 침해 소송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그게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프렌드 확약을 한 3G 표준필수 특허 가지고 금지 청구를 한 행위. 거기에 대해서 경쟁당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fair and reasonable 이 로열티 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너는 fair, reasonable한 로열티만 받기로 했지. 그런 윌링 라이선스라고 하죠. 그런 프렌드 로열티를 내겠다는 용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금지 청구를 무기로 해서 협상의 무기로 써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프렌드, fair, reasonable의 그 최소한의 수준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금지 청구하는 거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부품 주는 거하고 사실 어떤 게 더 강력하냐. 부품 안 주는 게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전부 속죄주의이기 때문에 애플이랑 삼성 소송할 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 안 줘버리면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미치고요. 즉각적이고요.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FTC와 EC의 삼성 모토로라 결정을 받아들이면 그 연장선이 이제 제가 제안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